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15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이종인 에리스를 관심 변이종으로 지정했지만 실제 위험성이 크지는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0일 WHO에 따르면 에리스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종에서 나온 새로운 변이종이며 최근 미국에서 다수의 에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캐나다 등지에서도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2달 전에 감염자가 발생하였지만 사례가 급증하지 않았다고 보건부 장관이 밝힌 바 있습니다. WHO는 최근 에리스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2021년 말부터 유행한 다른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비해 공중보건에 미칠 추가적인 위험이 있지는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 WHO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세계 각국에 권고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WHO에 지속해서 보고할 것을 각국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이후로 코로나19 사망자 수와 중환자실 입원율 등 주요 데이터가 각국으로부터 원활하게 입수되지 않고 있다고 WHO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1일 발생 건수는 7월 이후 낮은 2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몇 주 동안 1일 사망자 수는 5명 이하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뉴스케일 파워가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국가연구혁신청과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7일 국가연구혁신청은 전력공사, 뉴스케일 파워와 자카르타의 기술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8개월 동안 뉴스케일 파워의 기술과 비용,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규제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며 유력한 건설 부지로 서부 깔리만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2025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3%로 늘리겠다고 밝혔으며 206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며 인도네시아 하원 제7분과위원회는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SMR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보이저는 기당 77메가와트 규모로 필요에 따라 4개, 6개, 12개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지에 직접 건설해야 하는 대형 원전과 달리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해 제작하는 모듈형이라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한편 뉴스케일 파워의 인도네시아 수주가 가시화되며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GS에너지와의 동반 진출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주요 기자재를 공급하고 삼성물산이 시공, GS에너지가 운영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일 가자마다 대학교는 LX 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법인 자회사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션과 협력 이항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측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부터 지역 사회 봉사 분야까지 다방면으로 협력키로 했습니다. LX 인터내셔널과 가자마다 대학교가 개발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은 소속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도 공개될 예정이며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모두에게 학습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협력은 LX 인터내셔널이 현지 대학들과 공동 추진하고 있는 러닝엑스 아카데믹 얼라이언스의 일환이며 LX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수라바야 폴리테크닉 전자 국립대학교를 비롯한 6개 대학교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디지털 플랫폼 교육 프로그램 러닝엑스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정부가 앞장서 산업부터 교육 부문까지 전 분야의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을 역점 사업으로 삼고 향후 몇 년 내 인도네시아를 동남아 최대의 디지털 경제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1,7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최민 LX 인터내셔널 인니미래 사업 담당 이사는 LX 인터내셔널은 지난 3년 동안 자카르타 등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기관 및 다양한 회사와 함께 디지털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자마다 대학교와 좋은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인도네시아 전통 바틱 문양을 넣은 전기차 아이오닉 5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0일 현대차 인도네시아 판매법인은 인도네시아 국제모터쇼에서 전기차 아이오닉 5의 족자카르타 지역의 바틱 무늬인 카웅 패턴으로 실내외를 장식한 바틱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참고로 카웅 패턴은 야자나무의 열매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원형 모양은 우주를 교차하는 선은 모든 사물이 연결된 것을 상징합니다. 현대차는 모든 사물과 사람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관점과 조화를 추구하는 현대차의 노력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이날 지난해 출시한 스타게이저의 파생 모델인 스타게이저 X도 선보였습니다. 스타게이저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내놓은 7인승 소형 다목적 차량으로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 9위에 올랐습니다. 신규 모델 스타게이저 X는 기존 모델보다 조금 더 스포티한 디자인을 적용해 스포츠 유틸리티차에 가깝게 만들어졌으며 SUV 스타일을 원하면서도 MPV의 편안한 공간 활용성을 원하는 고객을 겨냥했습니다. 또한 전방 충돌 방지 보조나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들어간 현대 스마트 센스가 적용됐고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가 가능한 블루링크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차우준 현대차 인도네시아 판매법인장은 넓고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에서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제공하는 스타게이저 X를 출시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여행의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일 부디 구나디 사디킨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하여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최고 경영 책임자와 회담을 갖고 스페이스 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이용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보건부는 스타링크를 활용해 인도네시아 오지의 의료시설을 위한 인터넷 환경을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의 약 1만 곳의 보건센터 중 약 2,200곳과 소규모 보건센터 11,100곳은 현재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디 장관은 스타링크와의 제휴를 통해 인도네시아 오지 지역의 보건센터를 인터넷에 연결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오지 지역 보건센터의 인터넷 환경이 정비되면 원격 의료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의료 종사자의 교육 등도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원격 의료는 코로나 사태로 빠르게 보급되었고 작년에는 500만 건의 원격 의료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비대면 진료 수준의 초기 단계이고 진정한 의미의 원격 의료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정부 정책과 의료계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자동차가 내년까지 인도네시아에 5조 7천억 루피아를 추가 투자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전기차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일 현재 언론 등에 따르면 아구스 구미왕 산업부 장관은 미쓰비시가 버카시 델타마스 공업단지에 있는 생산시설을 확충해 내년부터 생산 능력을 연 최대 25만 대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말부터 소형 밴 전기차인 미니캡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아구스 장관은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는 기업에는 관련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투자가 늘어나고 전기차 사용 수요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토 타카오 미쓰비시 최고 경영자는 인도네시아가 미쓰비시의 크고 중요한 시장이라며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제품을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공장을 내수용뿐 아니라 수출용 자동차 생산 기지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니켈의 세계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니켈을 기반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전기차 배터리 허브 구축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부터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전기차 아이오닉 5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LG에너지솔루션과 손잡고 배터리셀 합작 공장도 짓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LG엔솔은 포스코홀딩스, LX인터내셔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채굴부터 배터리셀 생산까지 완결형 밸류체인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중국의 CATL과 폭스바겐, 포드 등도 니켈 광산 개발을 포함한 전기차 배터리 생산 투자를 진행 중이며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도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생산기지 건설과 함께 니켈 채굴 투자 등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스 유니버스 인도네시아 대회에 출전했던 참가자 일부가 성희롱 혐의로 지난 8일 대회 관계자들을 고소했습니다. 변호인은 결승전이 열리기 2일 전 대회 관계자들이 몸에 흉터나 셀룰라이트, 문신 등이 있는지를 검사해야 한다며 참가자들에게 상의를 벗도록 강요한 뒤 사진도 찍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고소장을 제출한 참가자 중 한 명은 권리가 침해됐다고 느낀다면서 이번 주 초 현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기자회견에서 한 고소인은 신체 검사가 진행된 방엔 남성들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방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밖에 있던 사람들 또한 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 중 3명을 대리한 멜리사 앙그레니 변호사는 더 많은 참가자들이 추가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자카르타 경찰 당국은 앞으로도 계속 조사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인도네시아의 유명 가수 출신으로 현재 미스 유니버스 인도네시아 조직위를 책임지고 있는 포피 카펠라 또한 조직위 차원의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글로벌 미스 유니버스 조직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 혐의를 인지했고 자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원회 측은 성추행 의혹과 부적절한 행위의 혐의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여성의 안전이 미스 유니버스 조직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선 오래전부터 미인대회 개최가 허용됐으나 보통 대회 주최 측은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를 거스르지 않고자 조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일례로 지난 2013년 미스 월드 조직위는 인도네시아에서 대회 개최 당시 비키니 심사 부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